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와 제가 이제 첫째 아이와 같이 자는데요. 침대에서 자는데 자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잠이 드는데 한날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 아이가. 아빠는 엄마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아빠는 집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숨짓 놀랐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날에 제가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봤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뭐 학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봐요. 학교 다니면서 뭐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또는 애들끼리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집에 와서 이제 엄마랑 하루는 주말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또 뭐 어떤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와이프가. 아빠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아이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집이, 지금 제가 지난 12월 31일이죠. 작년 12월 31일 날 경주에서 대구로 이사 오면서, 제가 예전에, 다른 분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줬던 그 집으로 제가 이제 이사를 들어오게 됐거든요. 물론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이제 그 인테리어라든지 올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경주에서 살던 집보다는 평수는 동일한데 거기는 계단식 아파트였고 여기는 이제 복도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복도식 저번에 쭉 아시죠? 엘리베이터 내리면 옆에 쭉 이렇게 복도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 거긴데 이 전용 면적이 훨씬 작은 거죠. 이 계단식보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 면적, 공급 면적은 똑같은데 전용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도 이제 딱 보면 알죠. 거실이 상당히 좁고요. 좁고 면적 자체가 지난번 살던 데보다 좁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들어와가지고 참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집이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데 사냐 그 얘기를 갑자기 아이가 한 얘기를 듣고 우리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얘기가 갑자기 저는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와 이런저런 했던 이야기를 또 저만의 생각들 한번 여러분들께 그냥 허심탄회하게 오늘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오늘 아이와의 대화, 또 제가 왜 좁은 집에서 사는지,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책 내용이 갑자기 왜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째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빠는 집도 많은데 왜 우리는 여기서 좁은 데서 살아? 큰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내가 설명을 잘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한 그 다음날에 또 이제 같이 침대에 누워서 제가 설명을 했죠.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한테 이제 경제교육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육하고 부동산 교육 잘 모르지만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은행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알려주고 있고 제가 지금 하는 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도 아이가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조금씩 해주고는 있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아빠는 예전에 2011년도부터 이제 첫째 이름이 상우인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는 결혼하기 전부터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뭐 이렇게 투자도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여기 와서 살고 있고 다른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들은 다른 분들이 와서 살고 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돈을 우리가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처음에. 왜냐하면 아이가 뭐 전세 이런 거 잘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이게 참 자본주의라고 제가 그때는 말을 못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지금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마트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사탕, 새우깡 사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픈데 병원 가서 내야 될 돈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돈이 없다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이 옷, 잠옷도 살 수 없는 거고 이런 침대도 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마트 가서 쌀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식재료를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돈이 없으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죠.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빠와 엄마는 열심히 지금 노력해서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자, 너희들도 나중에 이 돈에 대한 귀중함을 미리미리 알기 위해서 아빠가 나중에 용돈을 저희가 주거든요. 엄마 아빠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면 용돈을 이렇게 주는데 돈에 대한 귀중함을 미리 알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식이라든지 돈에 대한 이런 마인드라 그래야 되나요? 지식을 미리미리 좀 알 수 있게끔 저는 교육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와이프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받고 집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힘들고 좁은, 우리 네 가족이 살긴 좀 좁은 환경이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크고 조금 더 고학년이 되고 하면 나중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말은 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이 집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경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이 매장을 준비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 모든 준비를,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준비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경주에서 저희 가족이 대구로 이사 와서 현실적으로 우리 네 가족과 그 모든 많은 짐을 수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다가구 주택,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룸에서 저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 시끄럽네요. 자, 이 원룸에서 저 혼자 와서 살면 상관이 없지만 네 가족이 많은 짐을 가지고 와서 이 원룸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세를 제가 지금 전세 갭 투자 관련돼서 그런 아파트 매물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그분과 계약 기간도 잘 맞아 떨어져야 할 뿐더러 전세 보증금을 다시 이분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장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저희가 바로 월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월세는 보증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저희가 들어오기 작년 가을쯤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워낙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좁지만 리모델링도 다시 해야 되지만 예전 정말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거의 30년이 다 된 아파트인데 다시 올 리모델링을 하고 이 외부 샤시까지 다 바꾸고 다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고 적응이 됐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사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좁은 집에서 살기 좀 그렇다, 저번보다. 그런 얘기겠죠. 본인은 좀 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 같은데, 설명을 조근조근히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좁은 데 살지만 나중에 우리가 돈을 좀 더,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고 너도 좀 고학년이 되고 하면 나중에 너만의 방이 있는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저는 와이프랑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힘들죠. 와이프 입장에서도 좁은 집에서 살고 저번보다 더 좁은 집에 왔기 때문에. 하지만 얘기를 계속 하죠. 저는 마인드가 계속 같이 우리는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사를 갈 다른 것도 없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우리가 갈 만한 형편이 돼 있는 아파트도 없고 그만큼 큰 돈을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도 없는 것이다. 이게 누가 보면 이래 얘기하겠죠. 그렇게 갖다 주면 왜 투자했냐.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그거를 다른 사람 팔든지 하고 네가 거기 들어가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떤 생각을 보통 하고 매입을 하냐면요. 웬만해서는 그 부동산을 팔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매물들만 저는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팔지 않는, 정말 극한 상황, 정말 큰 일이 있다거나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에는 팔지 않고 끝까지 평생 동안 가는, 저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꾸준하게 그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런 현재, 제가 지금 와 있는 이런 현재 2019년 현재 3월에서 이사를 경주에서 일을 그만두고 오게 된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건을 거기밖에 갈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다 맞물려서
정말 우리가 와이프랑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좁은 데서 살지만 우리가 이 창업에서 성공을 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부동산 현재 투자한 것은 팔지 말고 나중에 시간의 힘을 먹고 계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면 나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파는 게 아니고 보유했을 때 더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큰 일이 없고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부동산 계속적으로 놔두자. 그리고 우리는 힘들지만 창업에 온리 몰두해서 이 창업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자.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다른 재테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투자가 잘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로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생각이 났다는 게 책을 예전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부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정말 혁신적인 책이었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도 정말 부자란 개념, 그리고 평범하다는 개념이 우리는 이 평범하다는 개념,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고 이런 삶 자체가 정말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 저렇게 평범한 것이다. 저게 나의 인생, 삶이 아닐까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책을 보고 나와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평범한 것이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구나. 회사에 온리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회사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때까지 그런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아, 우리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왜 가난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책의 내용이 다 나왔던 거죠. 우리는 물론 이제 무모한 사업이라든지 무모하게 투자를 하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면 정말 생산적인 일, 또 사업적인 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온리 월급쟁이로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단순한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정말 열심히 내가 평생 동안 노력하고 내 시간을 온리 투자해도 집 한 채 건질까 말까라는 거죠. 아시죠?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뭐 10억이 넘어가고 내가 월급 평생 벌어봤자 한 푼도 안 쓰고 20년, 30년을 벌어야지만 그 아파트를 한 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근데 이제 과연 내가 20년, 30년 뒤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10억을 모았는데 그때 가서 그 아파트가 10억이 될까요? 아시죠?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죠. 실물 가치의 자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참 안타까운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먼저 선점해야 되고 먼저 실물 자산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아이의 저 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제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이제 오늘 정말 핵심 주제는 우리가 정말 저도 아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부자 아빠, 꼭 부자가 다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행복한 부자, 올바른 부자, 정말 정신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아이에게 그리고 귀감이 되고 내 아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아, 우리 아빠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되려면 정말 지금 젊으신 분들 또 마찬가지고 지금 저처럼 어느 정도 30, 40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부터 생산자의 삶 그리고 부자 아빠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셔야 된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나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또 정말 나중에 우리 아빠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리 아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해. 존경해. 최고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단순하게 그냥 똑같이 그냥 월급쟁이 삶만 살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는데 연봉은 자꾸 줄어드는데 회사에서는 쫓겨내는 이런 구조.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그런 직장인의 삶이잖아요. 이 삶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회사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직장 있을 때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준비하시고 투자를 공부하시고 재테크를 공부하시고 어떤 재테크든 간에 나에게 맞는 재테크를 빨리 찾으셔서 거기에 빨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월급만 받는 삶이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언젠가는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그 언젠가라는 시간이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60대 갔다가 지금 50대, 40대, 불과 30대 후반에서도 회사에서 지금 나가라는 거죠. 더 젊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나보다. 지금 30대, 40대 나와가지고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고 그때 가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이 용기
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 미래, 어느 정도 미래는 예측 가능하고 나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준비하신 분과 1년 뒤 또는 5년 뒤, 10년 뒤에 끝날 때 가서 준비하신 분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자의 삶, 그리고 투자자의 삶,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재테크 투자를 공부하셔가지고 실제 투자를 하시고 계속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가는 시스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내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회사에 나왔을 경우에 나를 위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드셔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제 아이와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가야 될 길, 그런 목표, 방향성까지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 사람 얘기 맞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영상을 딱 끄시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혹시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여러분들 행동하셔야 됩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의 내가 정말 그냥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아니면 그렇게 그냥 뭐 월급쟁이의 그런 마인드로, 직장인의 마인드로만 살았다면 지금 당장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길을 빨리 찾으시고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 방향에 관한 그런 재테크와 투자 방향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놀 때 다 하셔야 되고 남들이 여행 가고 남들이 먹방 하러 갈 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후회하고 언젠가는 그때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할 걸, 그때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변화하셔야지만 나중에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또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도움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시는 그 일, 내 인생, 내 나중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정한 다코스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제작해서 또 다시 찾아뵐 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